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고등학교 내신 수학, 과연 센 수학 한 권으로 1등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굳이 센 수학이라고 이제 정했지만 꼭 센 수학이 아니더라도 과연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내신 교재 한 권을 완벽하게 푸는 걸로 봤을 때 과연 고등학교 수학 내신에서 1등급이 가능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이번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냐 하면 반포고죠. 반포고가 요번 내신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점수가 낮고 못 봤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험 문제를 입수를 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풀어봤어요. 풀어봤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센 수학을 넘어가는 정도의 엄청난 심화 문제가 있었냐 라고 굳이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없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문제의 특징을 보자면 어떤 문제의 특징이 있었냐 하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가 거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포고 시험 시간이 50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간이나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계속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지 막 심화 문제를 안 풀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긴장하지 않고 중간 이상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실수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계산을 빨리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 뭐 그거에 관련된 거였지 꼭 블랙라벨 3 스텝을 풀지 않아서 킬러 문제들을 여러 번 문제 접하지 않아서 뭐 반포고 시험을 못 봤다.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심화 문제. 이 심화 문제, 자, 과연 꼭 풀어야 하나?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신을 이제 하면 내신도 마찬가지고 요즘 수능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막 정말 못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를 막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를 올린다는 거죠. 예전에 수능도 보면요. 요번 6월 모의고사가 이제 대부분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6월 모의고사의 공통 부분 수원 수투의 문제들이 예전 같으면 21번, 29번, 30번 같이 이제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특히 30번처럼 정말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오히려 뒤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 더 풀만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4점짜리 문제 난이도가 3점짜리 문제 난이도처럼 막 정말 막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쓱쓱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4점짜리 문제들이 대부분 다 풀만 했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4점짜리 문제들이 대부분 난이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4점짜리 문제도 그냥 가볍게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고민하고 4점짜리 문제들을 다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처럼 막 실력 정석 아니면 옛날 기출 문제, 블랙라벨 3 스텝에서 문제를 발췌를 해서 그거를 변형을 해서 킬러 문제를 막 7점짜리, 8점짜리 그런 문제를 하나를 내냐? 요즘에는 그런 추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내신은 전체적인 난이도를 올릴 때 쉬운 문제를 줄이고 중간이나 중상 정도의 문제 난이도를 그 문제 비율중을 높여서 시간을 모자라게 하고 아이들을 당황하게 하고 문제가 빨리 안 풀리게 만들면서 난이도를 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문제를 막 많이 푸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문제를 정말 문항을 읽지 않고도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연습들, 당황하지 않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고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완벽하게 다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센수학을 얘기를 했지만, 센수학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A단계부터 C단계까지 완벽하게 다 푼 다음에, 뭐 마풀이다 그러면, 마풀 시너지를 정말 서술형이랑 심화 문제까지 완벽하게 오답까지 다 한 다음에 고쟁이라고 하면 고쟁이 3스텝까지 안 풀리는 문제 없이 완벽하게 다 푼 다음에 그 한 권을 정말 완벽하게 그 한 권을 정말 이 문제지에서는 내가 더 이상 못 푸는 문제가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세 번, 네 번 오답까지 반복하면서 풀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일품을 풀든 블랙라벨을 풀든 모의고사 4점짜리 기출문제를 풀든 그런 심화 문제를 건드려 줘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구장창 킬러 문제를 풀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 저도 대치동에서 오픈 수업을 많이 해봤지만 내신 때 고등학교 내신 때 오픈 수업을 하면요. 이제 공부 잘하는 반, 뭐 공부 못하는 반 다 똑같은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뭐 풀으라고 하고 그럼 학원 안 다녀요. 그쵸? 엄마 뭐 학원 다닐 필요 뭐가 있어? 학원 가가지고 그냥 문제나 푸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오픈 수업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다 그냥 심화 문제, 킬러 문제, 3스텝 실력 정성 연습 문제 뭐 그런 것들 다 모아다가 그냥 칠판에 주구장창 계속 풀어줍니다. 근데 그 풀어주면서 막, 이 문제는 이 원리로 풀고 막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요. 거기 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에는 어떤 개념이 성립됐고 이 개념은 이 단원의 문제고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풉니다. 그냥 주구장창 풀어요. 그냥.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자기가 안 풀리는 문제만 체크해가지고 그런 설명을 듣고 그렇지 않은 설명할 때는 열심히 또 자기 문제 풀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말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냥 멍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자기가 다 개념도 풀어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까지 풀렸는데 여기서부터 안 풀렸다. 왜 안 풀렸냐? 해설은 이런데 왜 풀이는 이 해설풀이랑 선생풀이는 왜 다르냐? 해설은 왜 이렇게 기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생각해 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푸는 것만 보는 거예요. 개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죠.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심화 문제 물론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지만 심화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중간 또는 중상 정도의 문제의 난이도를 정말 실수 없이 오답 없이 완벽하게 푸는 연습이 돼 있은 다음에 심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실 그 연습만 완벽하게 돼 있으면 블랙라벨 3스텝 안 풀어도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시간 내에 잘 풀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센수학 한 권으로 완성한다는 의미 이게 중요해요. 이 센수학 한 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센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우리 중급 교재들 많잖아요. 고등수학 중급 교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플 시너지도 있고 뭐 고쟁이도 있고 내신 교재 책들 많잖아요. 그런 우리가 기본 이제 내신 기본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이 내신 교재 책 한 권을 완벽히 완성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제 이 선생님이 보통 오픈 수업이나 뭐 개별 수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진도를 나갈 때 그러면은 뭐 수학상에 다항식을 나간다. 그럼 다항식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그 설명을 선생님이 해줄 때 정말 이제 막 다항식에 관련된 정말 숨은 내용까지도 다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축약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 위주로 설명을 해줍니다. 개념 설명을 해줄 때. 그러면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기 전에 앞에 뭐 센수학이라고 하면 앞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작은 글씨까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센수학은 그 내용이 굉장히 축약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책 많습니다. 뭐 센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센도 있고요. 개념센. 그 다음에 뭐 더 개념 블랙라벨, 더 개념 블랙라벨, 블랙라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개념 원리.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읽어보기 굉장히 좋아요. 개념 원리. 그 다음에 또 숨마 쿰 라우데. 자, 숨마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개념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다항식, 수학상의 다항식을 한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사가지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앞에 있는 개념을 정말 독서하듯이 작은 글씨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가 있을까? 뭐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뭘까? 왜 항등식이 왜 항등식이라고 불려지면서 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구나. 뭐 그런 걸로 뭐 이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래서 여러 번 독서하듯이 우리가 사회책에 역사책에 암기하듯이 밑줄 쳐가면서 형광펜 쳐가면서 열심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증명들 다 하나하나씩 손으로 써보고 그 과정이 끝나면 이 센수학을요 어떻게 푸냐? 일단 A단계. A단계 푸는데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A단계 풀다 보면 A단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시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시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시오.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그 다음에 A단계를 다 풀고 채점을 하고 A단계 오답까지 다 한 다음에 B단계로 넘어갈 때 B단계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니라 대표 유형, 대표 유형, 대표 유형을 한 문제씩만 풀어요. 한 단원에 보통 한 열 몇 개 정도 있죠. 이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요. 이 대표 유형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 대표 유형을 풀 때 안 풀리는 유형 있잖아요. 그럼 그 개념을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래서 이 대표 유형을 다 풀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오답까지 하고 틀린 부분을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대표 유형 풀이까지 끝나면 나머지 B단계를 다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다시 채점하고 오답해서 오답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C단계를 풉니다. C단계. 그런데 이 센 같은 경우에는 이 B단계와 C단계의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C단계 뭐 필요 없는 너무 심화된 문제들이 많다 그러는데 이 C단계를 못 풀면 뭐 일품을 풀거나 블랙라벨 3스텝을 푸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C단계를 어떻게 푸냐? 잘 못 푸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냥 일단 처음에는 한번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그리고 안 풀렸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활용해서 문제 읽고 해설지 읽고 해설지 덮고 문제 읽고 다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고 다시 덮고 해설지를 보거나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해설지를 보지 않고 문제를 읽고 다시 풀고 그렇게까지 해서 완성을 한다는 거죠. 요게 1회독입니다. 1회독. 1회독.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센을 볼 때 어떻게 보냐? 2회독 할 때 자, A단계는 굳이 또 풀지는 않습니다. A단계는 굳이 또 풀지는 않고요. 각 단원의 B단계를 풀 때 대표 유형은 맞았든 틀렸든 꼭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B단계는 어떤 문제 위주로 하냐 하면은 오답 위주로 합니다. 오답 위주로. 틀린 문제 위주로 아니면 내가 체크해둔 문제, 형광펜 쳐둔 문제 다 푸는 게 아니라요. 오답. 내가 체크해놓은 문제만 다시 풀지만
대표 유형은 모든 유형을 맞았든 틀렸든 다시 풉니다. 그리고 C단계. 그리고 C단계는 다 풉니다. 2회독할 때 C단계는 맞았든 틀렸든 다 다시 한번 풀어요. 요게 2회독이에요. 3회독 역시 A단계는 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유형 오답 구분 없이 B단계에서는 틀리거나 체크해놓은 문제만 다시 풉니다. C단계 역시 오답만 다시 한번 풉니다. 이렇게 해서 센을 3회독 정도 하게 되면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센에서 나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거의 없다. 그래서 센 문제가 나왔을 때는 80에서 85% 정도는 80에서 85% 정도는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아, 나는 센 C단계를 풀었을 때, 이거 너무 힘들었다.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나의 내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거와 비슷하면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마플 시너지나 내신 문제 고쟁이 같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 블랙라벨을 풀더라도 투스텝까지 정도만. 자, 내가 센 C단계를 풀었을 때 별로 괜찮았다. 큰 고민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블랙라벨을 풉니다. 블랙라벨. 자, 여기서 그러면 고민이 돼요. 일품을 푸냐? 일품을 푸냐? 블랙라벨을 푸냐?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3회독을 하는 거를 센으로 했다. 그럼 센과 일품은 같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겹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블랙라벨로 간다. 이 3회독 하는 부분을 이 센 수학이 아니라 뭐 마플이나 고쟁이로 했다. 그러면 블랙라벨로 아니 일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푸는 게 1등급을 받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 설명 꼭 듣는 게 답인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개념 설명 꼭 들어야 되죠. 개념 설명 꼭 확인하고 들어야 되지만 이 설명만 듣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막 멋지게 공식 써주고 그래프 그려주고 그런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아요. 물론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앞에 얘기했던 뭐 개념센, 더 개념 블랙라벨, 개념 원리, 숨마쿰 라우데 같은 정말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을 정말 역사책 읽듯이 정독하듯이 거기에 나와 있는 증명들을 하나하나씩 다 써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는 거. 그래프도 다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런 거 다 일일이 그려보면서,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설명만, 그냥 선생 설명만 한번 들어서는 절대 개념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공식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접목시키는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문제가 안 풀리면 다시 돌아와서 공식을 외우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절대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행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쵸? 고등 내신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선행도 안 돼 있어서 심화도 안 돼 있어서 우리 애 어떡하나 그러는데 급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선행이 빠른 아이다. 그럼 그냥 빠른 대로 가지만 이미 선행이 느렸다. 그러면 그 느린 선행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다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초 당시 늦었다면 빠르게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완성도를 높여서
차근차근 내신을 잘 받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꼭 심화 문제를 안 풀었다고 내신을 1등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신의 완성은 완성도예요. 완성도. 내가 중간, 중상 문제만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안 풀리는 문제 없이 완벽하게 계산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수 없이 심화 문제 한두 문제 놓쳐도 요번에 올해 반포고 시험처럼 문제가 나와도 1등급 충분히 가능해요. 풀 수 있는 문제만 중간 정도, 중상 정도 문제만 완벽하게 풀면 블랙라벨 3스텝 풀지 않아도 절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한번 기말 내신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이었습니다.